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코로나 이후 집에서 일하고 수업하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줄 반려동물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동물 복지 또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버려지고 학대받고 방치되어 고통받는 수많은 동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원 행궁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책꽂이에서 동물권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동물권에 대해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존재가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온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네.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안타까운 것, 슬픈 것, 불쌍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해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거나 혹은 그 문제를 직면할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면 진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네,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고 아무도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돼요. 이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차별이 아닌 것이 돼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인권, 인간, 사람이 먼저다 할 때 그 사람, 이윤보다 인간을 할 때 그 인간, 장애 친화적인 인간 중심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인간이 문제라고, 그 인간이 인간의 이름으로 이런 폭력을 저지른다고, 단지 인간이 인간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폭력이 자연스럽다고. 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인간이 뭐지? 인권이 뭐지? 인간 중심적이라는 게 뭐지? 장애인도 인간이다라고 할 때 그 인간이 뭐지? 장애인도 인간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장애인은 짐승이 아니다이고 장애인은 동물이 아니다인데, 그렇다면 동물은 뭐지? 그렇다면 동물은 갇혀도 되고 학살당해도 되고 감금당해도 되고 강간을 당해도 되고 새끼를 빼앗겨도 되고 그렇다는 것인가? 인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동물들을 딛고 오는 것인가? 반려동물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도구가 아닌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동물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동물권? 동물권이 뭐죠?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동물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요? 동물권이요. 동물권이요? 네. 나요? 동물권. 동물이 뭐지요? 동물권이 뭐지요? 처음 들어보는데. 예. 동물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건지. 예. 글쎄, 동물권이 뭘까요? 인권이 있으면 동물들도 권리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 건가? 동물권,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동물과 인간의 권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과연 동물에게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한테 권리가 있다면 그냥 권리를 준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한테 권리가 있다면 상대방한테는 그것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권리란 말이 항상 짝을 이루는 말이 의무라는 말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란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그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그 유명해진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호의 가지고는 호의하고 권리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호의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죠.
그 호의를 베푸지 않았다고 해서 너 왜 그걸 하지 않았냐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동물한테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권리란 말은 굉장히 강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인간과 다른 어떤 권리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라고 할 때는 나도 이런 윤리를 따를 테니 너도 따라야 되라고 강제성이 부여가 되고 보편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 윤리입니다. 근데 동물에 대해서 내가 나의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나의 애정 때문에 동물 윤리에 들여쓴다면은 이건 보편성을 띠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장 쉽게 말해서 너 왜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말할 때 동물 참 사랑스럽지 않니? 동물 참 예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당장 거기서는 보편성을 띌 수가 없죠. 나는 동물 예쁘지 않은데, 나는 동물 사랑스럽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온 뉴스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제 유기견이 돼서 들에서 야생개가 된 개가 사람을 갖다 물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 이 야생개를 갖다가 보통 이제 사람을 물어 죽이면 안락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니까 이걸 갖다가 이 개를 입양하겠다고 하는 의뢰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인터넷에 이런 댓글들 보면은 동물에 대해서 안락사 한다고 할 때는 안락사 하는 개를 갖다가 내가 입양한다고 할 때는 그 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불쌍함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댓글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동물을 싫어한다고까지는 말하기는 그렇지만 애정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애정이 있든 없든 우리가 보편적인 도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걸까?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학술서로 썼던 동물을 위한 윤리학이나 또는 동물 윤리의 대논쟁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동물을 윤리를 연구하는 윤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동물도 죽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예를 들어보죠. 인간을 저를 고통 없이 죽인다면 죽여도 괜찮을까요? 자, 동물에게 오늘 내가 좀 이따가 뭘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선호, 이건 철학자들이 선호라고 부르는데 그런 선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적인 육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 육식 자체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육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동물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습성에 따라서 노하기르는 거죠. 방사를 말하는 거죠. 닭을 예를 든다면 옛날 우리가 어릴 때 길렀던 것처럼 마당에 노하기르는 거죠. 그 다음에 고통을 주지 않고 도살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각오를 해야 될 것이 닭고기가 굉장히 비싸져야 되겠죠. 내가 직접 그렇게 닭을 길러 먹던가 아니면은 동물 복지라고 붙어 있는 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서 먹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윤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럼 동물의 권리를 지켜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가 마당에서 기르는 그런 식의 마당에서 기른다는 것이 꼭 마당에 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좀 더 활동성을 주고 그다음에 아까 자연적인 습성을 또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가 집에서 아파트 안에서 개를 기르는 것이 자연적인 습성을 존중하는 것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가 본능적으로 뛰어다니는 동물 아닐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가보진 않았는데 알래스카에 가면 개썰매가 관광상품으로 있답니다. 관광객이 오는 버스가 들어오면은 거기 있는 개들이 정말 신나서 막 뛴답니다. 왜? 우리 이제 뛸 수 있다고. 개들이 본능적으로 뜁니다. 근데 그 좁은 아파트에서 기르는 것이 과연 개한테 본능을 존중해 주는 건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자면. 동물들과 사람은 많은 부분을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 수원 이야기 보실까요?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수원시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 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동물은 사람을 위한 도구가 아닌 소중한 생명체니깐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동물권 이야기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수원을 위해